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뭐든 때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전 이게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 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전 늦가기 공부를 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꿈이 있었는데 현실 때문에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한 케이스였죠. 처음 다닌 회사는 평범했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확실히 쉽진 않더라고요. 회사 일도 만만치 않은데 밤에 공부까지 하려니 힘에 부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건 제 의지도 있지만 엄마 영향도 컸어요. 전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절 키우셨죠. 사진 속 아빠는 아기인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엄마는 노점에 채소를 깔아놓고 돈을 버셨죠. 나중엔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 자리를 잡았는데 장사를 하면서 엄마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외상을 줘놓고도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배달을 시켜서 엄마가 채소를 갖다 놓으면 난 못 받았다 잡아떼는 일들도 많았어요. 가게도 2번 정도 옮겼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죠. 법대로 하라면서 엄마를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아줌마, 장사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까 가져간 무 속이 다 썩었던데? 지난번 가져간 시금치도 다 시들어 빠졌고, 피망이고 뭐고 썩어서 다 버렸으니까 돈 내놔. 내 돈 물어내라고. 통장님, 이게 몇 번째예요? 번번이 싱싱하다고 가져가 놓고선 왜 그러세요? 속까지 다 일일이 확인해 보신 거 나도 보고 여기 선영이 엄마도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게다가 이번에 들어온 무 다들 시원하고 달달하다고 그러던데 진짜 썩은 거 맞아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걸 다 돈으로 물어내라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뭐?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여기서 장사 안 하고 싶어? 내가 꼬투리 잡으면 당신 여기서 장사 못해. 어디서 파락파락 말 대답을 하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내가 구청에 당신 장사 못하게 신고할 거야? 별 거지 같은 게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 내 동생 중에 변호사도 있어. 이거 왜 이래? 먹지도 못할 채소 떼어다가 비싼 돈 주고 팔고. 당신 콩밥 먹고 싶어? 통장님, 고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냥 가세요. 제가 한 말 다 취소할게요. 엄만 원래는 술을 안 마시는데 그런 날엔 소주를 드셨죠. 소주라도 마셔야 잠이 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밤에 깨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살겠다. 원통하고 분해서 못 살겠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법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야.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야. 제가 보기에도 가슴이 아팠어요. 엄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현정아, 엄마는 못 배웠지만 넌 공부 많이 해서 꼭 좋은 직업 가져라. 돈 없어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무식해서 뭘 몰라서 당하는 게 더 비참한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아는 게 많아야 돼. 엄마처럼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고 확실한 직업 갖고 당당하게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는 한이 맺힌 것 같았죠. 늘 저한테 공부 많이 해서 당당하게 살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힘든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비싼 학원은 못 다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엄마는 법이 당신을 못 지켜줬다 생각했지만 전 반대로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도 그쪽으로 찾게 됐고 경찰 공무원을 희망하게 되었죠. 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때 바로 뛰어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 후에는 취업이 우선이었고 그 사이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일하면서 엄마 간병까지 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현정아, 너한테 간병까지 하게 만들고 엄마가 미안해. 면목이 없구나. 엄마, 그런 말 왜 해? 어떻게든 나아서 태어날 생각만 해. 난 괜찮으니까. 현정이 너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닐 거야? 아직 젊으니까 공부해서 더 안정되고 확실한 직업 갖는 것도 좋지 않겠어? 엄마 어떻게든 병 나을 테니까 현정이 너 공부 계속 해라.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공부하고 성공해서 억울할 일 당하지 말고 살아야지. 엄만 끊임없이 절 설득했고 결국 전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어요. 경찰 공무원 생각하고 있다고요.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도전해보라고 하셨죠. 잘 생각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 알지? 노력해서 꼭 시험 붙어. 그러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널 대하는 것도 달라질 거야. 시험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 악물고 공부해서 꼭 붙어야 한다. 알았어, 엄마. 꼭 그렇게 할게. 그러던 중에 엄마 건강은 더 악화돼서 먼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를 보내고 전 서울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간병도 쉽지 않았지만 엄마와 떨어지게 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친척도 하나 없는데 엄마가 세상을 뗄까봐 무서웠고 외로운 게 사무치더라고요. 감정 없는 기계처럼 가면을 쓰고 회사만 간신히 다니고 있었죠. 공부라도 해야겠는데 전혀 집중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런 제 상황을 친구가 알게 됐죠. 현정아, 너 이러다 병 나겠다.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엄마 걱정 좀 내려놓고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자. 스트레스 한번 시원하게 날려야지. 너 남자친구 만나느라 바쁘잖아. 난 신경 쓰지 마. 이러다 나아지겠지. 그래도 친구는 꼭 만나야 한다고 우겼고 그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현정이 남자친구가 누굴 데려왔더라고요. 2대2 커플 데이트처럼 모양을 만든 거였죠. 일하다가 알게 된 친구라면서 부담 없이 놀자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친구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나 그냥 갈게. 너무 어색해서 못 있겠어. 현정아, 왜? 잘생겼잖아. 그냥 하루 같이 놀자. 뭐 어때? 영화표도 4장 사놨단 말이야. 너 못 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내키진 않았지만 얼떨결에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그 남자한테 애프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키도 크고 잘생겨서 호감이 가긴 했지만 인기 많을 것 같아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만나자고 해서 많이 놀랐죠. 그렇게 1번, 2번 만나게 됐고 성격도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연애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너무 외로울 때 누가 잘해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철벽이라는 소리를 듣던 초인데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결혼 얘기를 꺼냈죠. 전 하고 싶은 게 있다. 결혼은 성급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절 강하게 설득했어요. 자기한테 오라고. 잘해주겠다면서요. 공부는 결혼해서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데 6개월 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나 현정이 너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하자. 인생의 중대사를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엄마랑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라면 정착할 수 있겠다
믿음 같은 게 생겼어요. 어떤 면에선 끌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엄마는 물론 놀라셨어요. 전 결혼해서도 공부할 생각이 있다고 믿어달라고 했죠. 결국 엄마 보는 앞에서 결혼식도 잘 치르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일에 대해 물어보면 어려운 얘기를 잔뜩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신 남편은 저한테 딱 하나 지켜달라는 게 있었죠. 서재방,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쓰는 거니까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청소 같은 거 하러 들어올 때 필요도 없고 바깥에 사무실 구하면 월세도 나가고 귀찮잖아. 대신 내가 열쇠로 잠그고 다니고 싶은데 이해해 줄 수 있지? 아이, 그럼 당신 편하게 해. 상관 안 할게. 집에는 방이 3개였고 하나는 침실, 나머지 2개는 각자 편하게 쓰는 방이었죠. 저도 방 하나를 공부방으로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서재방을 쓰는 건 이상할 게 없었어요. 사생활도 존중해주고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근데 시어머니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방 열쇠도 갖고 계시고요. 남편은 어머님이 정리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면서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어요. 전 알았다고 했죠. 매일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하고 남편은 서재방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 때 퇴근하면 남편도 방에서 나와 저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달콤한 신혼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전 경찰 공무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해를 구했죠. 자기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경찰 공무원 시험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도전해볼래. 아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꼭 안 해도 상관없잖아. 아니, 꼭 하고 싶어. 결혼하니 결심이 더 확고해지네. 엄마랑 약속한 것도 있고 도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당신이 오케이 해주면 시작하려고. 아무래도 회사 일이랑 공부 같이 하려면 당신이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시험 만만하게 봐서 안 될걸. 경쟁률도 엄청나고 공부도 쉽지 않고. 그래도 하겠다면 뭐 말리진 않을게. 근데 현정아, 마음 비우고 공부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일지도 몰라. 공부도 재능이란 말 몰라? 그리고 가끔 어머니가 잔소리할 텐데 괜찮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공부한다니까 건강해지고 가정에 소홀해진다면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설득했죠. 합격하면 다 같이 좋은 일 아니냐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전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퇴근하면 저녁을 대충 먹고 곧장 공부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론 열심히 준비했고 2번의 시험을 봤지만 속상하게도 2번 다 똑 떨어졌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회사 일을 아내 자리, 며느리 역할까지 하다 보니 눈이 핑핑 돌더라고요. 현정 씨, 점심 먹으러 가자. 어머, 눈이 왜 그렇게 빨개? 팅팅 붓기까지 하고. 어제 잠 못 잤어? 네, 제가 뭐 공부하는 게 있어서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전 나중에 먹을게요. 다녀오세요. 아유, 회사 일도 힘든데 공부까지? 건강 챙기면서 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죽이라도 사다 줄까?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점심시간엔 밥보다 잠을 선택할 정도로 피로는 쌓여갔어요. 코피 쏟고 지하철에서 기절한 적도 있었죠. 거울 보면 한 10년은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시험에 2번이나 실패하니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보기도 민망했어요. 집안일 힘들다, 회사 일이 많다, 핑계만 늘어놓는 것도 창피했죠.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동안 기력 유지하시면서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큰 충격과 후회가 밀려왔죠. 엄마한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한이 되겠다 싶었어요. 전 회사도 관두고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어요. 딱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를 하셨죠. 아,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해? 결혼하자마자 공부 시작해서 2년 동안 네가 한 게 뭐 있냐? 아, 그동안 할 말 정말 많았는데 내가 꾹 참고만 있었어? 내 아들 공부하는 마누라 뒷바라지 하라고 장가 보낸 거 아니다. 평일 저녁이고 주말이고 네가 우리 아들 제대로 챙긴 적이 있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무슨 공부를 또 한다고 나서. 나는 반대야. 절대 반대. 딱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어머니. 그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찬영식 사업 안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적금까지 깨서 준 거 기억하시죠? 저희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딱 1년만 더 공부할게요. 네? 봐주세요, 어머니. 배려? 이렇게 공부에 미친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시켰어. 그만한 돈은 나도 줄 수 있다. 그걸 지금 생색이라고 내고 있냐? 너 이러는 거 남편 이겨먹으려는 거 아니야? 남편보다 잘 나가고 싶어서 바락바락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시험 보면 더 공부하겠다는 말 안 해요. 시험 끝나면 찬영 씨한테 100배는 더 잘할게요. 딱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었죠.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상황에 제가 할 일은 분명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전 회사를 나온 그날부터 독서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했고 시험 전 3개월은 절에 들어가서 집중하는 시간까지 가졌죠.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머리카락이 빠질 때까지 지독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닌 그런 저한테 참 대단한 시험 준비한다고 비웃고 한심해 하셨죠. 에휴, 남편도 시험이도 내팽개치고 잘한다. 누가 보면 너 나라님 되는 공부하는 줄 알겠어. 내가 어쩌다가 저런 며느리를 봐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남들은 손주 보고 물고 빨고 할 시간에 장가가 아들 밥이나 해주고 있고. 내가 너 시험에 붙으면 양손에 장을 지진다. 두고 봐라. 너 시험에 붙나 안 붙나? 시어머니 악담을 들으면 위축되고 기운도 빠졌어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소원해져서 신경이 쓰였고요. 세상을 떠난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전 엄마한테 기도를 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봤지? 꽤 안 부리고 진짜 독하게 했어. 이번에 꼭 시험 붙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도와줘? 다음날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전 후련함과 허전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리고 발표 날까지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살 떨리는 심정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했지만 너무 떨리고 긴장됐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발표 시간이 다가왔고 전 심호흡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어찌나 떨리던지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 졸인 날은 없었을 거예요.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그리고 화면에 뜬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고 전 속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죠. 그렇게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러다 손으로 모니터 위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만져봤습니다.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죠. 나 합격한 거야? 정말 합격한 거야? 꿈만 같아. 이거 꿈 아니지? 여보, 나 합격했어. 전 방에서 뛰쳐나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누구보다 남편과 어머니한테 합격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죠. 결국 해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전 남편과 함께 당장 어머님을 찾아갔죠.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경찰 공무원 합격했다고요.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셨죠. 그럼 네가 그 뭐냐? 경찰 공무원인가 뭔가에 합격했다는 말이냐? 그게 정말이야? 네, 최종 합격했어요. 방금 확인하자마자 오는 길이에요. 어머니, 저 너무 기뻐서 진짜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요. 전 감격해서 어머니 손을 잡았죠. 근데 어머니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한 눈치였죠. 몇 초간 어색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세아가 정말 축하한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동네 잔치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찬영이 넌 뭐하냐? 세아가 축하해줬어? 이게 웬 경사라니?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평소 그런 표정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잔치까지 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제 합격 소식은 어머님이나 남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그 두 사람도 얼떨떨해 하는 것 같았죠. 아마 그 전에 제게 했던 모진 소리들이 민망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전 기쁨 속에서 경찰학교 입학을 준비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늦었지만 합격 파티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녁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래서 내가 상을 좀 차렸다.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기운 내서 시작하라고. 합격 파티요? 전 생각도 못했는데 음식도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저랑 같이 하시죠. 오늘 주인공은 너니까 저녁 때 실컷 먹을 생각하고 알아? 알겠지? 그동안 너한테 모진 말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또 쿨한 시어머니 아니냐? 우리 같이 파티하고 잊을 건 잊고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는 혼자 엄청난 가지수의 음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큰 교자상을 3개나 붙였는데 그게 다 꽉 찰 정도로 20초 반상을 차리신 거였어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음식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전 감동해서 하나씩 다 맛을 봤어요. 시험도 붙고 이런 잔치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물으셨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어느 분야로 가게 되는 거냐면서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다 재미있어요, 어머니.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범죄학, 법학에 관심이 많이 생겨요. 공부할 게 많긴 한데 시험 공부할 때처럼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너 지금 공부라 그랬냐? 난 네 입에서 공부 소리만 나오면 아주 살이 떨려. 대충 제복 입고 시키는 것만 하면서 다니면 되지. 또 공부를 하겠다는 말이야? 너 왜 그렇게 애가 이기적이니? 네 머릿속엔 손자도 없고 네 뒷바라지한 남편도 안 보이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공부도 그렇지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아닌 말로 너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흉악한 인간들한테 당해서 저 세상 가면 그때 가서 후회할래?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생각밖에 안 하는 애야.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애라고. 그럴 거면 애도 낳지 마라. 낳아놓기만 하고 또 누굴 고생시키려고. 전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닌 길길이 날뛰셨죠. 애도 낳지 말라는 얘기 끝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흉하고 끔찍스러운 일만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게 태교가 되겠니? 우리 집안 씨를 그런 식으로 말리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뱃속에까지 불행할 일을 왜 만들고 야단이야. 내가 참다 더는 못 참겠다. 훈훈하게 덕담을 나누던 저녁 자리가 살얼음 판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울상이 됐고 어머니 화가 나서 얼굴이 완전히 붉어지셨죠.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은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소주 한 병을 가져와서 저와 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좋은 날 굳이 막말하고 그래요. 자기야, 당신도 어머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당신 시험만 붙으면 이제 손주 볼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 자, 서로 소주 한 잔씩 하고 기분 풉시다. 이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 잔뜩 차려놓고. 전 정말 소주고 뭐고 마시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애원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죠. 어머니도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고 우린 어색하게 소주잔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다 식은 찌개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찌개 다 식었네. 다시 끓여와야겠다. 마음 많이 상했냐? 미안하다 세아가. 얼마 전에 내가 TV에서 본 게 있어서 그래. 경찰 식구들한테 앙심 품고 범죄자가 집까지 찾아오지 않겠니? 나중에라도 생기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요새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얼굴도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니는 찌개를 다시 끓여오셨고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따뜻한 국물을 여러 번 퍼주셨어요. 저도 마음을 풀고 먹기 시작했죠. 어머님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한다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다 먹고 수저를 놓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졸려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졸려요, 어머니. 그대로 전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진짜 이상한 일이었죠. 그대로 꿈까지 꿨는데 제가 범인을 쫓는 꿈이었어요. 담벼락을 넘어 막 도망치는 범죄자가 보였고 전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어요. 그 순간 이게 꿈이란 걸 자각했고 잠에서 깨어났죠. 한마디로 정신이 든 거였어요. 비몽사몽한 와중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잤나? 다들 잠든 새벽인가 싶어 시계를 보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방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 있었죠. 잠은 깼지만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쉽게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식만 돌아온 상태에서 둘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 사이버 수사팀에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했던 일 쟤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떻게 해?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떻게든 수습기간에 문제를 만들어야지. 나도 불안해 죽겠어, 엄마. 일단 무단결근부터 하게 해야지. 계속 잠들게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해. 한 3일이면 잘리겠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정 안 되면 사람 써서 다른 방법 찾아보자. 몸에 뭐 문제라도 생기면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마가. 우리 살 길이 먼저야. 쟤는 왜 하필 경찰 공무원에 붙어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멍청한 줄 알았는데 똑똑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작 말리랬잖아.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해? 현정이가 시험에 붙을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공부도 설렁설렁하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성가셔 죽겠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전 미래의 제 모습이 그려졌죠. 어떤 방법을 쓰던 절 성치 못하게 만들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되니 본인들의 과거가 두려워진 모양이었죠.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했지만 다 현실이었어요. 저녁 때 차렸던 음식 냄새가 그때까지 남아있었고 제 오감은 생생하게 살아났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른 건 확실했어요. 경험이 있어서 잠 오는 것을 쓰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 두 사람은 찌개에 손도 대지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런 사람들을 내가 가족으로 알고 있었나 기가 막혔죠. 그날 이후로 집은 제게 수사 현장이 돼버렸어요. 수시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가족에게 쓴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건네는 모든 음식과 물도 경계해서 먹어야 했어요. 먹는 척하면서 흘리고 엎었죠.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단서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문을 걸어 잠그고 쓰던 컴퓨터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평범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결혼 생활 내내 감출 일도 아니었죠. 하루는 남편이 영양제와 물을 갖고 와서 저한테 줬어요. 엄청 다정한 표정과 목소리로 절 걱정한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이번에 영양제 주문했거든? 자기 앞으로 바빠질 텐데 몸부터 만들어야지. 종합 비타민이야. 최대한 먹기 편한 걸로 골랐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고마워, 잘 먹을게. 전 먹는 척하고 금방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양치하는 척하면서 뱉었습니다. 남편이 약을 넘기라고 준 물은 다른 컵에 부어 남편에게 가져다 줬죠.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좋은 거 나만 먹으면 되겠어? 나도 당신 주려고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볼래? 전 뜯지 않은 새 영양제와 물을 함께 줬어요. 남편은 고맙다면서 제가 준 영양제를 뜯어서 입에 넣었고 물을 마셨죠. 저한테 준 물인 줄도 모르고 벌컥벌컥 잘도 마시더라고요. 수면 유도제를 얼마나 탔는지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로 금방 잠들었어요. 전 그동안 남편 방을 따고 들어가 흔적을 다 뒤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메신저 피싱이란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주로 연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해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정말 치가 떨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남이 평생 모은 돈을 갈취해 희희낙낙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게 다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하게 살고 있었죠. 신혼집도 남편이 마련했는데 새 아파트였고 최근에 시어머니도 고급 빌라로 이사를 한 터였어요. 저 또한 이들과 함께 호의호식하고 있었으니 죄책감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갑자기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범죄에 성공한 자들은 그 짜릿함을 다시 느끼려고 더한 짓도 아무렇지 않게 버린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판을 크게 벌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친정 엄마도 떠올랐어요. 돈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하던 모습, 못 배워 알지 못해 사기를 당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건 가족이라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만뒀다가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게 분명했죠. 전 잠든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컴퓨터와 방에 있던 자료도 증거로 넘겼습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진행됐고 전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찬영이는? 그 사람 경찰에 연행됐어요. 뭐? 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경찰서에 가? 어머니, 아시잖아요. 공범이시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돼요? 왜 생사람을 잡니? 너 우리 찬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나쁜 것? 은혜를 원수로 갚아? 자수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어머니한테 자수하라고 설득했어요. 실형을 받더라도 어머니 스스로 죄를 인정했으면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찬영이랑 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 대도 않는 공부를 하겠다고 설치더니 경찰 시험에 덜컥 붙어버려? 그날부터 찬영이랑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는지 알아? 너랑 우리는 악연이야. 내 아들 새고랑 차게 만들고 이제 나보고 자수하라고? 이 배응망덕한 것? 네가 그러고도 찬영이 와이프야? 내 며느리냐고. 난 싫다. 내가 왜 자수를 해, 이 나쁜 거사. 도무지 말이 안 통했어요. 끝까지 자수하기 싫다며 제 탓만 하는 어머니 때문에 전 이성을 잃었죠. 전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도자기와 장식품을 다 깨버렸어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남이 뼈 빠지게 모은 돈 뺏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다냐고. 몰라서 속아서 돈 뺏긴 사람들 심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당신들은 악마야.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마라고.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착한 사람들 인생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비싼 그릇에 조명 같은 것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신들 나한테 잠 오는 유도제가 아니라 더한 것도 먹이려고 했잖아. 아니야? 교통사고 나게 해서 나 주저앉게 하려는 계획도 다 들었어? 나 당신들 끝까지 어떻게 사나 볼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끝이 어떤지 죽는 날까지 지켜볼 거라고.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느라 자수할 타이밍도 놓치게 됐죠. 결국 양손에 포박이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됐고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함께 일한 조직은 10명 정도 일하는 피싱 업체였어요. 이들이 그간 사기친 돈만 해도 140억에 다다를 정도였죠. 그 죗값 다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돈 쉽게 번다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해만 끼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죠. 얼마나 무거운 죄를 저질렀는지 두 사람이 깨닫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둘은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습니다. 전 이혼 직전에 남편 면회를 가게 됐고 얼굴 본 김에 물어봤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면서 와이프가 경찰 공무원 되는 건 왜 그냥 두고 봤었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네가 합격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 너 독한 성격 아니잖아. 공부 중도 포기할 줄 알았지. 그 어려운 시험엔 붙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미안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때나마 같이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되돌리고 싶다고. 옥에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살아. 또 나와서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각오해. 나 당신들 어떻게 사나 끝까지 지켜볼 거야.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 알겠어?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그 악마 같은 부자와는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경찰이 돼야겠다 싶었죠. 가족의 범죄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들은 저한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수님들도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전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도 더는 없고요.
지금의 제 직분, 경찰이란 이름을 달고 앞으로는 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자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의연하게 해나가고 싶어요. 경찰의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저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